자, 스웬 스마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재즈라고 하면 요 근래 들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재즈를 듣는다, 홍대 앞에 재즈 카페를 간다, 자 그러면 야, 저 사람 좀 있어 보이구나, 이렇게 이 취급을 받고요. 한국에서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박승현 씨 같이 평생을 재즈만 했다. 그래서 뭔가 이 대중가요계의 클래식처럼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즈가 오늘날 그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 백화점에, 또 더 나아가서 이 호텔 바에, 그리고 고급 파인다이닝 식당에,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나오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제 호텔 좋은 데 가면 그 재즈 음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은 아주 고급 음악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의 이 재즈 음악을 오늘날 같이 고급스러운 현대 모던 재즈로 이렇게 만드는데 귀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챗 베이커고 하나는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즈가 그러면 어디서 기원됐느냐? 원래요, 아프리카에서 그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부르던 노동요를 그대로 이 남부 지방의 목화 농장 등에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흑인 연가 형식의 노래를 불렀죠.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이 서양의 당시 백인들의 풍을 좀 따가지고 블루스가 됩니다. 자, 이 블루스하고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올간 같은 걸로 서부에 있는 주막에서 막 빨리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들은 음악을 갖고 와서 술집에 맞게 이렇게 빨리 치는 그걸 레그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스하고 레그타임 이런 음악이 합쳐지면서 이제 이것이 1910년대에 좀 어설프게라도 이 재즈로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 전간기에 미국에서 이제 이 흑인들이 주로 하는, 또 흑인들이 주로 가는 그런 술집에서 재즈가 많이 퍼졌어요. 초반에는 재즈를 흑인들의 음악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이 미국의 철도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면서 주로 재즈의 고향은 뉴올리안즈, 그 미시시피. 근데 거기서 기차를 타고 흑인 재즈 음악이 이제 시카고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북부에서는 시카고에서 제일 먼저 재즈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면서 이제 루이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일부 재즈 연주자를 이 프랑스에서 재즈를 좋아해 가지고 많이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카사블랑카 영화에 보면 파리에 있는 카페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흑인 이 재즈 올겐 연주자를 데리고 있는 걸 보고 또 나중에 이 북아프리카 카사블랑카까지 데려가는 것도 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 재즈 음악이 유행하면서 유럽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즈 음악은 이 빅밴드가 주로 연주하고 이 춤곡으로 이렇게 빠른 템포로 가는 그런 것들, 또 색소폰이나 트럼펫 연주로 이렇게 이제 빵빵거리면서 가는 형태의 초기형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형 재즈는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모던 재즈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걸 이제 비밥 재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즈가요, 비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드밥이 됐습니다. 이 하드밥이라는 것은 그루브가 재즈에 들어가고 1인 연주가 가능하고 이 리듬 앤 블루스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스펠의 영향도 받고 그러면서 재즈 음악이 매우 다양해지고 빅밴드가 아니라 혼자서 연주하고 또 비밥 때는 그야말로 악보도 없는 적흥 연주가 많았는데 이제 하드밥으로 오면서 악보가 생기면서 이제 음악에 이제 기록을 남기는 장르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하드밥에 와서야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재즈 음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LA, 샌프란시스코 등 태평양 연안에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게 좀 생겨나고 또 미국의 이스트 코스트 재즈라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의 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의 재즈는 다소 우울하고 나른하면서 좀 이
청년들을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 동부의 재즈는요 다소 무거우면서 성인들의 취향에 걸맞는 재즈로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쿨 재즈 시대라고 합니다. 쿨 재즈에 와서 비로소 재즈가 이제 완전히 모던한 모습을 지니면서, 그때 60년대의 쿨 재즈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듣는 재즈와 매우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밥, 하드밥, 쿨 재즈. 쿨 재즈는 서부해안, 동부해안 재즈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과 결합해서 락 재즈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퓨전 재즈가 되고, 그게 이제 70년대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와서 좀 더 세련된 재즈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크리스마스에 듣는 재즈 곡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무드 재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즈 음악을 좀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이 호텔 같은 데 술 먹으러 가면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그런 그 음악이 참으로 좋았어요. 한잔할 때 듣는 음악으로는 재즈가 제일 나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재즈 음악이 아주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봄에 꽃이 활짝 폈을 때 그런 전경을 바라보면서 재즈를 들을 때, 또 여름에 소나기가 올 때, 아니면 한여름 바닷가에서 재즈 음악을 들을 때,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재즈 음악을 들을 때, 또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재즈 음악을 들을 때, 사계절에 다 어울려요. 또 기분이 좋을 때는 약간 밝은 재즈가 좋고, 또 좀 우울하거나 저녁에 자기 직전에는 차분한 재즈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는 거의 재즈 음악에 빠져서 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래식을 빼고 대중음악의 최고봉은 재즈라고 생각합니다. 락이나 R&B나 블루스나 이런 것들 자꾸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저것이 음악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즈 음악은요, 다소의 적흥성을 표방하면서 사람들의 심금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격을,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흑인들이 한이 쓰린 그런 블루스가 재즈로 바뀌어오면서 재즈 음악에 빼대는 이 블루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스라고 가면 음악의 형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울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연적으로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즈 음악이 인간의 내면에 심금을 울리는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식도 좋은데요, 클래식은 다소 좀 엄격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100년, 200년 전의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훌륭하게 남아 있지만은,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새로운 클래식 음악 곡이 과거에 필적하는 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과거의 유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보다 재즈가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재즈를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한 5년 정도 도쿄 벤두리에 이 피트캣이라는 재즈 카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즈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아주 여러 권의 재즈 에세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재즈의 유래를 말하고 재즈의 성격을 말하고 있지만, 재즈는요 이런 걸 따져서 듣는 게 아니에요. 클래식처럼 그냥 듣고 좋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의 재즈가 완성되기까지 큰 기여를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챗 베이커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언급도 했지요. 그 사람에 관한 영화가 이 본 투 비 블루입니다. 본 투 비 블루라고 하면 타고나면서 우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이 사람은 흑인이고요. 챗 베이커는 백인입니다. 자, 이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 흑인인데 그 사람의 영화는 마일스라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근데 현실의 음악 세계에서는 사실은 둘 다 마약을 했고, 둘 다 여자를 좋아하고, 인성은 개판인 개망난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가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따질 바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서 60년대의 쿨 재즈를 완성하고 모던 재즈로 가는 부분에 주류를 점한 사람은 마일스 데이비스고, 그건 살아서 굉장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그 삶의 이력과 성격 때문에 같이 마약하고 여자 밝히고 인성은 개판이었지만은 완전히 쓰레기로 남은 사람이 챗 베이커예요. 챗 베이커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평생 그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살아온 삶이요 자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 본 투 비 블루 보면 6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에서 구속됐다가 나온 이 챗 베이커를 영화를 찍는다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애인이 마약을 끊고 자신의 재즈 연주에 몰두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과거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맞아가지고 이 앞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앞니가 없는 사람이 이 트럼펫을 불 수가 있겠습니까? 챗 베이커는 트럼펫을 부르기도 했고 노래하는 가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연주자이자 작곡가고 노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 베이커가 이빨이 빠진 채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트럼펫을 다시 불게 되는데, 뉴욕에 있는 중요한 재즈 공연장에 재등장하는 자리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는 애인의 각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결국 혼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후의 인생도 계속 부침을 거듭하면서 막판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재즈 카페 등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삼류 호텔에서 추락해서 의문사 한 걸로 인생을 끝냅니다. 88년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본 투 비 블루는 에단 호크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단 호크가요,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사실은 챗 베이커의 일생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챗 베이커라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중에 삶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영화화한 겁니다. 마일스는요,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중간에 한 5년 동안 음악을 쉬었을 때의 행적을 기자와 더불어 추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화적으로 보면요, 네이버 평점에 본 투 비 블루가 8.85인가 그렇고 마일스는 7.75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투 비 블루가 영화가 이겼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챗 베이커가 졌지만은 영화에서는 이 챗 베이커가 이겼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챗 베이커의 연주와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좀 우울할 때 챗 베이커의 음악과 연주를 들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마일스 데이비스보다 챗 베이커가 월등히 나았다. 다만 챗 베이커는 그의 삶이요, 어릴 때 굉장히 불행했어요. 백인이라도요.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격이 잘못 형성되어서 평생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약과 여자에 탐닉하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고, 거기에 비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는요, 중류 이상의 상층에 가까운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줄리아드 음대를 놓을 정도로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음악적 기록들을 잘 남겨서 오늘날 이 재즈가 현대 재즈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부분에 막대한 공로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60년대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듣는 재즈와 비슷해진 부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챗 베이커는요, 그의 일생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신의 녹음을 남겨놓지 못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챗 베이커가 음악적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보다는 주로 챗 베이커의 곡을 듣고 그의 노래를 듣습니다. 자, 그의 이 연주곡들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깊은 이 내면의 심금을 울려요. 그리고 중성적인 그의 목소리는 매우 매력적이에요. 저렇게 복잡하고 난잡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와중에 이런 녹음을 남겼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챗 베이커는 평생에 마일스 데이비스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재즈계에서는 챗 베이커는 평가절하당했지요. 그래도 그는 마치 컬트 영화처럼 이 챗 베이커가 전설처럼
일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재즈 음악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챗 베이커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만은 챗 베이커 영화가 80년대부터 만들어진다 하다가 지난 2015년에 본 투 비 블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사가 복잡하지요. 또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지요. 이럴 때 한번 재즈 음악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에 빠질 때 일단 재즈를 많이 들어보고 그것이 좋다라고 느낄 때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즈가 좋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그때는 특정한 가수를 갖다가 선정해서 그 사람의 곡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힙합, 현대적 블루스,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미국의 팝, 이 모든 것들이요 대부분 재즈한테서 빚을 지고 있고 이 재즈 음악이 현대 음악의 사실상 모태가 되었다는 것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흑인의 영가처럼 시작을 했다가 오늘날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악이 된 재즈. 근데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보시면 매우 좋을 겁니다. 이 가을날에 저는 마일스 데이비스보다 챗 베이커를 추천합니다.